이모,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옹기쉼터 홍보대사 사랑이에요.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미화원 할머니의 펜던트. 사장님은 그 문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물 나는 이야기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제발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30년 전 끊어진 줄 알았던 그 끈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겨울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 정도 빌딩 로비.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진 공간에서 한 여인이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김순애, 59세. 미화원 유니폼을 입었지만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있습니다. 고된 일로 손은 거칠지만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깊고 맑은 눈, 세월이 지나도 빛나는 눈매, 부드러운 인매에 남아있는 옅은 미소. 한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 지금도 그 흔적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거울 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녀는 오직 오빠와 조카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빛바랜 회색 유니폼, 낡은 운동화,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은색 펜던트. 허리를 굽힐 때마다 펜던트가 옷 밖으로 살짝 드러났다가 다시 옷깃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은빛 하트, 그 안에 새겨진 특별한 문양, 세 개의 작은 별과 하나의 달,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순애는 펜던트를 손으로 한번 쓸어 옷 안으로 넣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펜던트는 그녀가 세상에 남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10년 전 떠나간 조카, 은혜의 마지막 흔적. 쓸고 닦고 다시 쓸고. 그녀의 하루는 지난 10년 동안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립니다. 은혜야, 이모 오늘도 왔다. 매일 아침 하는 말. 대답 없는 인사. 그때 위잉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로비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정도현, 62세. 이 빌딩의 주인이자 정도그룹 사장. 고급 캐시미어 코트.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섞인 눈발. 단정한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딱, 딱, 딱.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입니다. 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전 20년은 해외 지사에서 보냈습니다. 바이어들과 인맥을 쌓고 경영을 배우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2세, 아직 미혼입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회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이사회는 압박합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성공 뒤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애가 허리를 굽히며 펜던트가 다시 옷 밖으로 드러납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시선이 펜던트에 고정됩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뜁니다. 쿵. 눈이 흔들립니다. 동공이 커집니다. 호흡이 얕아져 갑니다. 저건 설마.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누나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펜던트. 세 개의 별과 하나의 달. 순애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아,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눈은 여전히 펜던트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겨우 짜낸 대답. 도연은 시선을 억지로 떼어내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느립니다. 고개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순애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펜던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옷 안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30년 전 그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칙 하고 닫힙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왜? 똑같지? 떨리는 목소리. 그 말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도연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펜던트의 문양이 계속 맴돕니다. 세 개의 별과 하나의 달. 설마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30년 동안 묻어둔 기억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오래 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을 엽니다. 가장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 웃고 있는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 도연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누나.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이름. 정수진. 도연의 친누나. 30년 전 집을 떠난 누나. 화면이 흐릿하게 바뀝니다. 30년 전 정도그룹 본가 현관. 젊은 도연이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수진이 가방을 든 채 서 있습니다. 내 동생 도연, 행복하게 잘 지내. 수진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단호합니다. 누나, 제발 생각 좀 해봐. 도연이 누나의 팔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 그 남자,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누나가 고생만 할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도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집안? 돈? 지위? 그게 뭐가 중요해?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아, 아버지, 정 회장이 다가옵니다. 내가 그 문을 나가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냉랭하고 단호한 목소리.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난 딸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거다. 아버지가 돌아섭니다. 수진은 도연을 봅니다. 도연아, 미안해. 도연 너만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나, 행복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엽니다. 끼.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진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은 마지막으로 누나의 모습을 봅니다.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세 개의 별과 하나의 달. 수진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진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몰래 사람을 시켜 누나를 찾아봅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진수라는 남자와 함께요. 누나가 행복해 보여? 네.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회사에서 일합니다.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열심히 일합니다. 가끔 사설 탐정을 통해 누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진 씨 건강하십니다.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다고 하네요. 도연은 안도합니다. 다행이야. 누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어느 날 도연에게 전화가 옵니다. 사설 탐정.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장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정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합니다. 지금 어디? 해영병원 영안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 도연 38세가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 작은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값싼 천으로 만든 소박한 영정. 꽃도 몇 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김진수 34세.
수진의 남편, 낡은 작업복 차림,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김은혜 옷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 목에는 은빛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은혜는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요? 아빠가 엄마 자고 있다고 했는데.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며 딸을 꼭 껴안습니다. 그래, 엄마는 항상 은혜랑 함께 있어. 도연은 복도 한쪽에 멈춰섭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은혜구나. 누나의 딸. 영정 속 수진이 웃고 있습니다. 목에는 그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은혜의 목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은혜야, 삼촌이 여기 있어. 근데 다가갈 수가 없어. 미안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도연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참이 지나 진수가 은혜에게 말합니다. 은혜야, 아빠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 엄마 옆에 있어줄 수 있지? 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엄마 깨울게요. 진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도연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빈소 앞으로 다가갑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나, 작은 목소리.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은혜가 큰 눈망울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은혜가 다가옵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응. 도연은 겨우 대답합니다. 은혜는 영정을 가리킵니다. 우리 엄마 예쁘죠? 엄마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깨우지 말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은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빠도 울고 이모도 울고. 엄마가 자는 게 슬픈 거예요? 도연은 은혜를 바라봅니다. 작은 얼굴, 누나를 닮은 눈, 목에 걸린 펜던트, 내 조카, 누나의 딸. 도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은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습니다. 아저씨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 은혜는 눈을 깜빡입니다. 왜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거든. 은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사랑한다고. 아저씨도 엄마 사랑하죠? 도연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말 많이 사랑해. 은혜는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도 아저씨 사랑할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진수가 돌아오는 소리. 도연은 급히 일어섭니다. 은혜야, 아저씨 이만 갈게. 벌써요? 엄마 안 깨워요? 응. 엄마는 푹 쉬셔야 해. 도연은 뒤돌아 걸어갑니다. 은혜가 뒤에서 외칩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우리 엄마 만나러.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쾅! 은혜야, 미안해. 삼촌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연은 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은혜, 그 작은 아이가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 자고 있다고 믿고 있어. 핸들을 꽉 줍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내 조카가 저렇게 힘든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도연이 누나가 죽었고 은혜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버지는 분명히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은혜를 데려오려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키우느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며 진수에게서 은혜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은혜는 아빠 곁에 있어야 해. 도연은 결국 침묵을 선택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도연아, 어디 갔다 와? 아버지가 묻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나에 대해
조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슬퍼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아니면 은혜를 데려오려 할까? 도연은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 일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요즘 바쁘구나. 고생이 많다. 그리고 신문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너 이제 해외로 나가야겠다. 도연은 눈을 크게 뜹니다. 해외요? 그래. 우리 회사 해외 지사 말이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바이어들 만나고 경영도 배우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경험이 필요해. 도연은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갑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일에만 전념해라. 넌 우리 회사의 미래야. 도연의 가슴이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냉철한 가슴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2주 후 도연은 다시 한번 진수의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멀리서 창문을 봅니다. 불이 켜져 있고 작은 은혜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모, 밥 먹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은혜야, 미안해. 삼촌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나야 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꼭 행복하게 살아줘. 도연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2주 후 도연은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38세의 과장. 해외 지사에서의 20년이 시작됩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바이어들과의 미팅도 어렵고 해외 시장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밤새 일하고 호텔에서 잠들고 또다시 일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생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그때 찾아봐야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됩니다. 15년이 지나 부사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은혜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24년 전 빈소에서 봤던 작은 아이. 가끔 생각나기는 하지만 곧 일에 묻힙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도연 58세.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 부친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도연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도연은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정도그룹 사장, 58세의 사장 승진. 하지만 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도연이 결혼하고 후계자를 낳을 때까지 회장 자리는 비워둘 것. 정신없이 바쁜 몇 달이 지나갑니다. 회사 인수인계, 주요 인사들과의 미팅, 경영 전략 수립,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도연은 문득 생각합니다. 은혜, 24년 전 빈소에서 봤던 작은 아이. 다음에 또 와요. 그 목소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래, 찾아야 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찾을 수 있어. 도연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김은혜라는 사람을 찾아줘. 나이는 29살쯤 될 거야. 24년 전 주소는. 도연은 메모를 꺼냅니다. 오래전 빈소에서 몰래 적어둔 주소. 비서가 며칠 후 돌아옵니다. 사장님, 그 주소는 이미 재개발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럼 김진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찾아봐. 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조에 전출 기록 없음. 병원 기록 해당 없음. 학교 기록 찾을 수 없음. 도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김은혜, 1994년생. 김진수의 딸. 어떻게든 찾아주세요. 탐정은 계속 조사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개명 또는
탐정이 말을 흐립니다. 도연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연의 사무실, 도연 62세.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비서를 부릅니다. 김 비서. 네, 사장님. 1층 미화원 명단 가져다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비서는 놀라지만 곧 명단을 가져옵니다. 1층 담당 미화원은 김순애 씨입니다. 59세, 근무 경력 10년입니다. 도연은 명단을 받아듭니다. 김순애 59세, 김 씨. 그리고 나이로 보면 누나랑 비슷한 또래. 도연의 심장이 뜁니다. 김 비서, 김순애 씨 신상 정보 더 알아봐. 가족관계도. 특히 오빠나 조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옵니다. 사장님, 조사했습니다. 도연은 긴장합니다. 말해봐. 김순애 씨는 59세이고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수 씨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김진수? 네. 그리고 김진수 씨는 30년 전에 정수진 씨와 결혼했고 2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순애 씨가. 네. 김진수 씨의 여동생, 즉 정수진 씨의 시누이입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습니다. 누나의 시누이가 10년 동안 내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그럼 은혜는?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김순애 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김은혜, 1994년생. 하지만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원인 모를 유전병이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책상을 꽉 쥡니다. 은혜가 죽었다고? 네.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입니다. 내가 4년 동안 찾았는데 이미. 긴 침묵이 흐릅니다. 비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야, 미안해. 삼촌이 너무 늦었어. 저녁 지하주차장. 도연은 지하주차장에서 순애를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 순애가 걸어옵니다. 미화원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 차림입니다. 순애 씨. 순애가 놀라 돌아봅니다. 사장님? 왜 여기? 도연은 사진을 꺼냅니다. 수진의 사진 이 사람 아십니까?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속 수진. 젊은 시절의 미소. 이분이.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올케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멎습니다. 역시. 도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은 제 누나입니다. 정수진. 순애는 주저앉습니다. 뭐라고요? 누나는 30년 전에 우리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사장님은 은혜의 외삼촌입니다. 순애는 울먹입니다. 사장님이 은혜의.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순애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오빠 진수가 수진 언니를 만난 건 31년 전이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수진 언니는 그 공장 근처 빵집에서 일했고요. 처음 본 순간 오빠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애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컸죠. 수진 언니 아버지가 반대가 심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죠.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집니다. 그리고 1년 후 은혜가 태어났어요. 은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닮아서 예뻤고 항상 웃었어요. 저도 그때 24이었는데 조카를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5살 수진 언니가 교통사고로. 그 뒤로 오빠가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습니다. 오빠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오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웠어요. 은혜는 정말 착했어요. 고모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요.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은혜가 19살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 모를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엄마 수진 언니한테 물려받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은혜는 몇 달 버티다가 10년 전에 제품에서 그렇게 펜던트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미안합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은혜를 찾았어야 했어요. 24년 전에 빈소에서 만났을 때 그때 데리고 왔어야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장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부모님 반대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도 긴 침묵이 흐릅니다. 순애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풉니다. 이건 은혜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거예요. 순애는 펜던트를 도연에게 건넵니다. 사장님이 가지세요. 수진 언니 거였잖아요. 도연은 펜던트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3개의 별과 하나의 달.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누나가 집 나갈 때 가져간. 도연은 펜던트를 꼭 줍니다. 순애 씨, 이거 제가 맡아두겠습니다. 소중하게.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아픔, 같은 후회, 같은 슬픔. 그 순간 도연은 순애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평상복을 입은 순애,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그녀 본연의 모습, 깊고 맑은 눈, 세월이 지나도 빛나는 눈매, 부드러운 인매. 도연의 가슴이 뜁니다. 누나를 닮았어.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사람. 하지만 도연은 그 감정을 애써 누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날 밤 순애의 집. 순애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혜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은혜야,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너희 외삼촌을 만났어. 정도그룹 사장님이 너희 엄마 동생이었어. 엄마 가족이 있을 거라는. 내가 맞았어.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1년. 병원 병실. 은혜, 19세가 누워 있습니다. 고모 미안해. 난 이제 엄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고마웠고 사랑해. 고모 눈물이 계속 난다. 우리 고모 어떡하냐. 내가 없으면 대신 이거 고모 가져. 그리고 잘 간직해. 내 생각하면서 고마웠어 고모. 은혜는 펜던트를 풀어 고모 손에 살며시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눈이 감깁니다. 다시 현재. 순애는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사무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펜던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삼촌이 너무 늦었어. 그때 노크 소리. 사장님 김순애 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연은 놀랍니다. 순애 씨가? 들어오시라고 해. 순애가 들어옵니다. 평소 유니폼이 아닌 깨끗한 옷차림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순애는 자리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도연은 긴장합니다. 말씀하세요. 순애는 긴 숨을 내쉬고 사실은 은혜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도연의 세계가 멈춥니다. 온 시계가 정지된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합니다. 뭐라고요? 은혜에게 남동생이 있어요. 이름은 은우. 은혜보다 1살 어려요. 도연은 의자를 꽉 잡습니다. 동생이 있었다고요? 네. 28년 전에 태어났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조카가 둘이었어? 나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은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순애는 고개를 떨굽니다. 11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17살 때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도연은 숨을 멈춥니다. 11년 동안? 네.
은혜가 죽을 때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도연은 벽에 기댑니다. 그럼 은우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도연은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순애 씨, 은우를 같이 찾아봅시다. 꼭 찾아야 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겠습니다. 도연은 즉시 탐정을 고용합니다. 김은우, 1996년생, 11년 전 가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찾았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정말요? 이름을 박은우로 바꿨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박사과정? 혼자 검정고시 보고 장학금으로 대학 다녔습니다. 학부 수석, 석사 5등. 교수들 평가도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내밉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청년. 이 아이가 내 조카. 도연은 서울대학교로 향합니다. 멀리서 은우를 지켜봅니다. 여러 권의 책을 품에 안고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연구실에서 나와 곧장 도서관으로 향하여 가는 길조차 책을 보며 갑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은우의 모습에 눈물을 삼킵니다. 저 아이가 내 조카. 도연은 은우가 쓴 커피컵을 몰래 가져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DNA 검사 부탁합니다. 저와 혈연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일 후 도연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엽니다. 혈연관계 확률 99.9%, 삼촌 조카 관계로 추정됨. 도연은 결과지를 꼭 쥐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내 조카야. 누나의 아들. 도연은 순애에게 전화합니다. 순애 씨, 찾았습니다. 은우를 찾았어요. 서울대 박사과정이래요. 순애는 주저앉으며 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연과 순애는 다시 카페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은우 사진을 보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정말 잘 자랐네요. 순애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혼자서 이렇게. 도연이 대답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깊은 눈빛.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며칠 후 정도그룹 이사회의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도연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민준, 60세, 전무가 앉아 있습니다. 도연의 사촌, 아버지의 조카. 민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형,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회장 자리를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주주들이 불안해합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유언을 알잖아. 내가 결혼하고 후계자를 낳을 때까지. 민준이 비웃습니다. 형, 62세입니다. 아직도 미혼이고요. 후계자요? 언제 낳으실 건데요? 70살에?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형이 회장이 못 되면 저라도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도연은 민준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눈빛. 민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은 대놓고 말합니다. 회장 자리요. 그리고 서류를 꺼냅니다. 형의 지분은 35%입니다. 과반에 못 미치죠. 저는 15%를 가지고 있고 우호적인 주주들 30%와 손잡았습니다. 합치면 45%입니다. 민준이 웃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형이 회장이 되려면 최소 4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지분 확보 방법을 찾아봤는데.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소용없어. 한 달 안에 11%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해.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사를 잃는구나.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은우를 찾았으니까, 가족을 찾았으니까,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다음 날, 도연과 순애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순애는 긴장합니다. 사장님, 은우가 저를 보면 도연은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은우가 나타납니다. 낡은 백팩을 맨 청년,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습니다. 은우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춥니다. 특히 순애를 보는 순간 은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모, 은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은우야. 은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왜 왔어요? 전 고모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은우야. 미안해, 고모가. 은우는 걸어갑니다. 도연이 앞을 막습니다. 은우야. 은우는 도연을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나는 내 외삼촌이야. 정도연. 은우의 눈이 커집니다. 외삼촌? 내 엄마 수진. 내 누나였어. 은우는 멍하니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합니다. 은우야, 나도 너처럼 가족을 잃었어. 누나를 잃었고 은혜를 찾지 못했고 너를 몰랐어.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어. 은우는 눈물을 참습니다. 무슨 말씀을? 도연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냅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은우야. 은우는 결과지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혈연관계 확률 99.9%.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도연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전 수진이 떠난 날, 24년 전 빈소에서 은혜를 만난 날, 20년간의 해외 생활, 4년 전 귀국, 은혜를 찾다가 사망 소식을 들은 날, 순애를 만난 날, 그리고 은우를 찾은 날. 은우는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도연은 은우를 바라봅니다. 은우야, 우리 가족이 되자. 너, 나, 순애 씨. 셋이서 가족이 되자. 은우는 순애를 바라봅니다. 순애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은우야, 고모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함께 살자. 은우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은우가 말합니다. 네, 저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은우야, 고모, 미안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해요. 순애는 은우를 껴안습니다. 아니야, 고모가 미안해. 도연도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순애는 함께 걸어갑니다. 순애 씨, 네, 감사합니다. 은우를 지켜주셔서.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은우를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춥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깊은 눈빛. 도연의 손이 천천히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순애 씨, 아니. 도연이 말을 고칩니다. 순애야. 순애의 눈이 커집니다. 우리 행복해도 될까?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네. 주주총회 날.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 도연이 단상에 섭니다. 그리고 민준도 단상에 섭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회장 선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들이 투표를 시작합니다. 민준은 자신만만합니다. 형, 미안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를 잃어도 가족을 얻었으니까. 은우가 하객석에 앉아 도연을 바라봅니다. 외삼촌,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변호사. 잠깐만요. 사회자가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고 정 회장님의 유언 집행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변호사?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따님 정수진 씨의 출산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버지가 누나 출산을?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은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고 따님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28년 전 손자 김은우 군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은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저를요? 변호사가 은우를 바라봅니다. 네. 김은우 씨.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은우는 주저앉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회장님은 28년 전 따님 정수진 씨 명의로 회사 지분 10%를 비밀리에 증여하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수진 씨 사망 후 합법적으로 남편 김진수 씨에게 상속되었고 김진수 씨 사망 후 자녀인 김은혜와 김은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은우를 바라봅니다. 김은혜 씨가 10년 전 돌아가셨으므로 현재 그 10% 지분은 모두 김은우 씨 소유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도연은 의자를 잡고 서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고? 변호사가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은우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김은우 씨 할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천천히 뜯습니다. 편지, 할아버지의 글씨. 은우가 천천히 읽습니다. 은우야, 할아버지다. 내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내 엄마 수진이를 쫓아낸 건 할아버지였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수진이가 죽었을 때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 진수가 내가 고용한 탐정에게 부탁했지. 회장님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아이들을 빼앗아갈까봐 두렵다고. 이 아이들이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은 세상에 어떻게 살게 할 수 있냐며 제 자식을 제가 키울 수 있도록 제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수진이 생각에 난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단다. 대신 너희에게 이 지분을 남겼어. 나중에 나의 손자 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지. 이건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사죄의 마음도 있어. 그리고 은우야, 내 외삼촌 도연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내가 일부러 싱가포르 지사에 발령내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내 생각이었다. 도연이도 평생 후회하며 가슴에 아주 큰 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특히 누나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희를 찾지 못한 것을. 하지만 이제 너희는 가족이 되었구나. 가족은 함께하는 거란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렴. 할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습니다. 순애도 울고 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조용합니다. 변호사가 선언합니다. 김은우 씨의 지분 10%를 포함하면 정도연 사장님과 연합한 지분은 45%입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잠깐, 은우가 우리 편에 투표할지 어떻게 하는데. 모두가 은우를 바라봅니다. 은우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편지를 꼭 쥐고, 그리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외삼촌. 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은우가 투표용지를 듭니다. 전 외삼촌 편입니다. 은우가 정도연에게 투표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사회자가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도연 65%, 정민준 25%, 기타 10%.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민준을 지지하던 25%의 지분이 정민준을 버리고 정도연을 택한 것입니다. 회장님의 유언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은우 씨의 10%가 정도연 사장님께 투표되었으므로 사회자가 선언합니다. 정도연 사장님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회의실이 축하의 환호성으로 가득 메웁니다. 도연은 단상에서 은우를 바라봅니다. 은우도 도연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고맙다. 은우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삼촌. 순애도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분노하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순애는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59세,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도연을 한눈에 반하게 합니다. 도연은 순애를 보고 숨이 멎습니다. 순애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일어서 순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60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은우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행복은 가족과 함께 온다는 걸. 도연은 반지를 꺼냅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전 59살이에요. 미화원이에요. 도연은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나도 62살입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도연은 순애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냅니다. 순애가 은혜에게 받았던 그 펜던트. 3개의 별과 하나의 달. 도연이 펜던트를 순애의 목에 걸어줍니다. 순애 씨, 이제 이 펜던트는 우리 가족의 상징입니다. 3개의 별, 당신, 나, 은우, 그리고 하나의 달. 우리를 지켜보는 누나와 은혜, 그리고 아버지. 순애는 펜던트를 꼭 쥐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창밖으로 하얀 비둘기 3마리가 날아갑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순애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석양빛에 반짝입니다. 3개의 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수진, 은혜, 그리고 그렇게 무섭고 차가웠던 정회장. 하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천사처럼 부드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떠난 그날부터 회장은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은우에게 지분을 남기고 딸의 가족을 지켜보며,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용서를 구합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제 행복해라. 내 하나뿐인 아들 도연이도, 내 신우이도, 내 손자 은우도 모두 행복해라. 3마리의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수진, 은혜, 회장, 그들은 이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3사람, 도연, 순애, 은우, 펜던트 속 3개의 별처럼 그들은 이제 함께 빛납니다. 하나의 달 아래서 35년 동안의 아픔, 30년 동안의 그리움, 10년 동안의 슬픔, 모든 것이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펜던트는 계속 빛납니다. 3개의 별, 하나의 달. 그것은 이제 진짜 가족의 증표입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집니다. 도연과 순애는 여전히 껴안고 있습니다. 순애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납니다. 멀리서 은우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창밖의 비둘기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늘 저편으로 화면이 펜던트를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3개의 별이 반짝이고 화면이 완전히 검어집니다.